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전수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대전을 이야기할 때 과학의 수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대전에는 과학 연구실이 많다는 소리인데요.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각각 연구실에서 어떠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표준과학연구소에서 음향실에 관해서 박사님을 모시고 이곳은 주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한호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표준과학연구원은 어떠한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표준과학연구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하시는 많은 측정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측정한 값들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측정한 것과 동일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와 그 근거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먼저 가볼 곳은 어디인가요? 예, 먼저 저희가 무향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먼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와,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무향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이고요. 이 무향실에서는 그럼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이 무향실이라는 공간은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공간입니다. 소리가 되돌아오지 않는 공간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은 어떤 데 사용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떠한 소음원이나 그 다음에 소리를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정말 여기 특이하고 인상적인 곳인데요. 그러면 이 방 말고 더 특이하고 더 재미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이 방과 완전히 반대되는 잔향실이라는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보니까요. 아까 저희가 들어갔던 방과는 다르게 이쪽은 벽면 모양도 다 다르고 천장의 높이도 다르고 그리고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이런 공간은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이제 만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이 이렇게 똑바르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서로 마주보는 면에 대해서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정연파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파장과 관계돼서 특수한 어떤 그 주파수에 대해 높이에 대해서는 소리가 커지고 어디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계속 이게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서로 마주보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돌아가지가 않고 계속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공간 전체를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러한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정말 아까는 지구가 아닌 정말 또 다른 세계에서 있다가 온 것처럼 굉장히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막 밍밍거리고 굉장히 희한한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지금 이곳은 굉장히 차분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차분해지는 그러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한 실험들은 보통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사실 그런 공간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공간을 굳이 활용을 하는 이유는 기준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의 공간은 그 두 가지의 극단의 사이에 어딘가이죠. 그렇지만 그 어딘가라는 시점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용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에 대한 정보를 알고서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기준 공간에서의 특성을 가지고서 일단 기준을 잡고 그러면 이제 공간에 대한 평가가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그 공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한테 들리게 되는 소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기준을 잡는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살면서 제가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 소리를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요즘 녹음기 혹은 휴대전화기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녹음할 때 들리는 내 소리와 이렇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단 자기 목소리를 남이 어떻게 듣느냐를 직접 듣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때
사람이 듣는 거랑 내가 듣는 거랑 내 귀와 이 방향이 다르죠,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여기 성대나 몸에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울림이 머리나 이런 곳을 타고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골전도라는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떨리는 것만으로도 소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듣는 소리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를 듣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이 듣는 목소리와 나의 목소리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럼 어떤 소리가 진짜인가요? 어떤 소리가 진짜라는 말이라고 하면은 어느 소리도 진짜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녹음을 할 때도 그 기기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다시 재현해 줄 때도 그 스피커의 음향 시스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섞여진 게 이거를 듣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그대로 듣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깝냐라고 말하면은 녹음해서 트는 쪽이 장비가 충분히 좋은 거를 쓰고 그 특별한 효과를 얻지 않았다면 그게 조금 더 가까운 거는 사실입니다. 휴대전화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휴대전화는 음성을 디지털화가 인코딩과 디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녹음된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형태와는 또 다른 그런 특징이라서 사실은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어떤 소리이기도 합니다. 소리에는 좋은 소리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음과 좋은 소리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소음의 정의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한 연구는 사람을 떠나서는 정의할 수가 없구나라. 이 두 가지를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소리다, 아무리 훌륭한 성악가의 목소리다, 내가 자야 되는 상황에 들으면 소음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리를 가지고서 이것이 소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상황에서 이 소리를 듣느냐, 어디서 듣느냐, 이것이 모두 섞여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음이라는 건 언제나 그 사람과 연관이 돼 있고 사람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건 사회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어떠한 소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언제나 이렇게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그러한 학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향 진동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소리라면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서 결론을 짓자면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럼 오늘은 제 목소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음향 진동 연구실의 조한우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